이 사람 기운이 단단하네요. 뼛속까지 싸움꾼입니다. 말은 곱게 하지만 속은 단칼이지요. 태어날 적부터 칼을 쥐었고 그 칼로 길을 냈습니다. 법을 따르되 그 법 위에서 걷고 질서를 말하되 그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주의 기운은 맑고 날카롭습니다. 사람들 눈엔 반듯하고 깔끔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무당 눈에는 보이지요. 그 칼이 너무 오래 들려 있으면 남을 베기보다 자기를 먼저 벤다는 것을요. 초반 운세는 순풍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이 열렸고 무엇을 해도 주목을 받았지요. 하지만 운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차면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지나온 길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일도 이제는 사람들 눈에 들어옵니다. 존경하던 눈빛은 의심으로 바뀌고 기대는 부담으로 돌아서지요. 이 사람 너무 단단해서 문제입니다. 물이 흐르듯 피해 가야 할 때도 그는 정면으로 맞서거든요.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질 때입니다. 기운이 말하길 지금부터는 칼보다 마음을 쥐어야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가 그걸 알 수 있을지 그것이 앞으로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갈림길 앞에 섰다고 모두가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꿋꿋이 걷고 싶어 할 겁니다. 문제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예전에는 그 끝에 박수와 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질문과 불안, 그리고 거리를 두려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그 칼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 것인가? 그 순간의 태도 하나가 그를 다시 빛나게 만들 수도 완전히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운명의 진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은 말라가고 정의는 사람들 가슴 속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의지해온 질서, 그 질서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가 세운 기준이 더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다가가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정의란 목소리 큰 자의 칼이 아니라는 걸요. 더는 무거운 논리나 완고한 규칙에 기대지 않지요. 지금은 감정이 움직이고 공감이 세상을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모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지요. 그가 평생 지켜온 그 무거운 정의, 그 정의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시대가 바뀌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운은 고치기보다 지키는 기운이거든요. 허나 지금 시대는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감각과 흐름으로 다시 짓자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그가 정답이었어요. 그의 단호함이 사람들에게 믿음이었고 방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따르지 않습니다. 같이 걷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변화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주는 단단하고 변화 앞에서 버티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 단단함이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면요, 기운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운이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지금 그는 그런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흐르려는 세상 사이에서 버티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변하지 않으면 멈추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 세상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으니까요. 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기준이 이제는 시대를 막는 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항상 선을 그어왔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질서와 혼란, 그 기준은 분명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따랐지요. 하지만 시대는 흐릅니다. 흑백이 아닌 회색을 말하고 옳고 그름 사이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보려 하지요. 그의 기운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기운이 강한 자는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 힘이 스스로를 짓누르게 됩니다. 2025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서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이겠지요. 하지만 안쪽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도 그 말이 사람들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에 공감이 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확신입니다. 그의 시대는 이미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미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은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기운은 억누를 수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는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지키려 한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되었다는 거려. 그는 늘 선택의 순간에 강했습니다. 흔들리는 법 없이 한 길로 쭉 걸어왔지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도 그 기준이 세상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하지만 이번 길은 달랐습니다. 지금 그 앞에 놓인 갈림길은 단순한 정책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길입니다. 시대의 기운과 충돌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함이 더 이상 안정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갈등을 조율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무대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막혀 있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 자체를 외면하게 되지요. 그는 압니다. 자신이 만든 정의가 지금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 하지만 내려놓는 건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칼을 쥐고 살았습니다. 그 칼이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칼이 시대와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쥔 정의가 그를 지탱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그를 가르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길은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결정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흐름이 닥칠 테니까요. 그는 아직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 오르기를 택할지 스스로 내려올지를. 그리고 그 결단이야말로 그의 진짜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여파는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말과 행동, 그것에 영향을 받아왔던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로 쏠릴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말이었습니다. 지지와 비판,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소리들. 하지만 앞으로는 움직임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지 아니면 다시 그를 중심으로 뭉칠지. 그건 그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한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상징이 된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 그러나 이젠 발밑도 봐야 할 때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강했습니다. 분명한 기준, 흔들림 없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시대의 요구와 맞아떨어질 땐 그는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는 유연함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감정을 원합니다. 그가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홀로 남게 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실제로는 고립된 사람으로. 그렇다고 이 사람의 운이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요. 이제 그는 정의보다 공감을, 단호함보다 유연함을 배워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 길을 여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는 자신의 칼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곧 다가올 어떤 결정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는 그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이름과 위치는 누구보다 강했기에 무너질 때의 충격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그 붉은 달이 뜨는 순간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질문의 끝이 결국 그 사람에게 닿을 수도 있다는 걸 아직 그도 모를 겁니다. 붉은 달은 단지 하늘의 현상이 아닙니다. 집단의 감정이 끓어오르고 억눌렸던 분노가 제자리를 찾으려는 기운입니다. 그가 대표하던 가치, 그가 수호하던 질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변하지 않는가? 왜 그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가? 그런 물음은 곧 비난으로 바뀌고 그 비난은 흔들림 없는 사람조차 주저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건 기억이 아닙니다. 오해와 분노,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리감입니다. 그는 붉은 달 아래에서 몸을 피할 수는 있어도 의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그 사람이 되면 이제 그는 더 이상 걸어갈 길을 잃게 됩니다. 그가 택할 수 있는 건 그저 버티는 것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버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흐름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붉은 달은 경고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라는 신호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상징에 스스로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누구보다 분명했고 누구보다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세상을 재단하고 기준을 세워 사람들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보다 따뜻한 방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 온 언어, 그가 믿어온 질서의 말들은 이제 사람들의 귀엔 차갑고 단단한 벽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두려운 법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그 변화를 외면했을 때 찾아오는 고립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 사람의 말이 아니 그 사람이 품는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단호한 기준 대신 조금은 느슨한 이해를 택한다면 달의 기운은 다시 흐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점점 고립될 것이고 그 고립은 지지의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5년 말 그가 설 수 있는 무대는 분명히
좁아질 것입니다. 예전처럼 무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지켜보는 자리에 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이란 뜻입니다. 과연 그는 그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길은 분명 한때 찬란했습니다. 빛나는 칼처럼 날카롭고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 같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빛보다 그림자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원칙은 강했지만 그만큼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옳음을 말했지만 그 옳음이 모두에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그가 돌아가게 될 자리엔 이미 새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겠지만 이전처럼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준보다 자기 감정을 더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누군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높은 자리를 내려오는 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진짜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지요. 그는 여전히 의미 있는 인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적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이제 권력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다시 혼란에 빠졌을 때 그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는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더 깊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물러나는 자리에는 늘 쓸쓸함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사라지고 자신을 둘러싸던 빛이 서서히 흐려질 때 그제서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껏 너무 바쁘게 걸어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만든 질서가 지금도 유효한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그 사람의 실패는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부정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간 쌓아올린 이름, 위치, 상징,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도 인간적인 일이지만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강한 기운을 지닌 이입니다. 그 강함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쓰여야 합니다. 앞장서서 외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뒤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조언자로서 앞을 내달리는 중심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방향을 알려주는 바닥의 나침반으로서 지금 그가 내려와야 할 이유는 실패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리로 스스로를 옮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다른 얼굴이지요. 사람은 위치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니까요. 2026년이 오면 그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전처럼 권위로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은 길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끌었던 사람에서 따뜻한 이해로 시대를 껴안는 사람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단지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닌 시대를 넘는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결단을 내리는 일뿐입니다. 그 결단이 이 사람의 마지막이 아닌 진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이야기로 보답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